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84 부동산 대책 시작부터 삐걱 5만 가구 그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 4일이었죠. 대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관련 유튜버나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이제 다운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들은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밝혔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핵심이 되는 골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공급이 되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 4가지의 이제 카테고리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가 신규 택지 발굴입니다. 이게 3.3만 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용적률 상향 및 이제 고밀화로 2.4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청약 대기 수요자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청약을 좀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사전 청약도 이제 내년에부터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역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라 그래서 총 7만 호나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공급량 중에 가장 많은 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재건축이 있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이 5만 세대가 되겠고요.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잘 보시면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 사업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 2만 세대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만 세대가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래 보면 이제 4번 해놓고 도시규제 완화 등 해서 0.5만 호 정도 되는데요.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스킵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일단 김현미 장관께서 태릉골프장 내년 말에 사전 청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월 4일 수도권 공급 대책을 통해 밝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내년 말에는 사전 청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 상당수가 국공유지로 토지 보상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 다른 사업지에 비해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급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미리 받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상 빨리 2, 3년 내에 바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만큼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빨라야 한 5, 6년 뒤에나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불안해하니까요. 이제 공급이 없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약간 민심 달래기용으로 과거부터 많이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기사와 좀 같은 내용인데 공공재건축 헛발질에 시장은 주택 공급 5만 가구 그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공급 대책 시작부터 삐걱. 특히 이제 공공분양, 임대 공급 물량이 많아서 임대 공급 물량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공분양이나 임대 분양 물량이 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강남 재건축, 주요 입지에 있는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이 약간 좀 시큰둥하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에 가장 많은 비율이 이제 7만 가구가 좀 차지하고 있고요.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뭐 이번 공급 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목표한 그 7만 가구를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실제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약간 시큰둥하다입니다. 이게 7만 가구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가 잡은 또 물량입니다. 정확한 물량이 아니라 이제 대략적으로 잡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추산을 갖고 있지 않다 밝힌 가운데 현재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없다. 그쵸? 현재 뭐 공식적으로 이 해당하는 공공재건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은 없다라고 좀 밝혔고, 국토부는 추산 근거에 대해서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인 사업장이 9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26만 가구 중에 대략 20%가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밝혔다라고 하는 게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7만 가구가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추산한 물량이 아니고요. 정부의 20%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7만 가구의 이제 20%니까 약 14,000가구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물량조차도 강남권 주요 단지들은 이제 공공이라던가 임대 비율 때문에 현재 시큰둥한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신규 택지 공급도 주민 발발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자체의 이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정부가 발표한 공급안 중에서 신규 택지가 그나마 이제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미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만큼 합의를 이루고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결국 정비 사업도 유인이 없고 신규 택지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계획한 물량의 절반도 공급되기 힘들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한편 그 주민 상의 없이 왜 반대를 하냐라고 좀 나와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민 상의 없이 갑자기 알짜땅에 뭐 반대 시위에 번진 주택 대책이라고 좀 나와 있고요. 뭐 주요 단지들의 입지들에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태릉 골프장을 보면 왜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만 서울에서 예외로 개발하느냐. 특히 이제 인근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입주민들이 생기게 되면 교통난이 가중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DMC 랜드마크 용지를 당초대로 서부권 업무 중심지로 개발해 달라.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 업무지구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과천 정부청사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지역들은 AI나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임대나 공공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이번 그 공급 대책에서 보면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월 부담금 139만 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연 3% 주담대 원리금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금리를 2%로 좀 바꿨을 때는 오히려 더 이게 더 안 좋은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주담대를 더 늘려서 현재 50%가 아니라 뭐 70%까지 LTV를 늘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뭐 표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이겁니다. 왼쪽이 이제 지분 적립형이고요. 오른쪽이 주택담보대출형인데 지분 적립형 자체가 실질적으로 월 부담하는 원리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마곡의 사례의 경우 실제로 최초 입주에 필요한 초기 자금이 약 2억 2,500만 원이었고요. 여기 이제 보증금 1억 원이 포함이 된 거고, 이제 전체 금액의 45%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죠. 50%를 적용했을 때 5억 기준이다라고 봤을 때 초기 자본이 2억 5천만 원이니까요. 실적으로 뭐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자 그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대상이 은행인지 정부인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부담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8년인지 10년이 정확한 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10년 전매 제한 등으로 인해 불편함만 되레 크다라는 거죠. 뭐 전매 제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시세 차익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투자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실거주죠. 월세만 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강남보다 더 뛴 서민 아파트 전세가 임대차 3법이 바꿔놨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6차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초에 이제 3억 원의 전세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6월 달에는 전세 실거래 가격이 약 2억이죠. 그러니까 한 달 새 이제 1억이 오른 거죠. 7월 초에는 3억으로 이제 바뀐 거죠. 거의 1억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세 비율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30% 이상 오른 거죠. 그만큼 임대차 3법이 좀 부작용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김현미 장관께서 또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현재 높으니까 이거를 4%에서 더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유가 되는 것은 기준 금리가 현재 지금 0.5%로 싸기 때문에 대출받고 이자를 내는 게 전환율대로 바뀐 월세보다 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환율을 2%가량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시장의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네, 8월 4일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좀 발표가 됐고요. 내용을 좀 보면 신규 택지로 33,000호, 그리고 용적률 상향 및 공밀화로 24,00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도 한번 같이 노려보셔도 개인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요. 이제 한편 이제 이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라 그래서 이제 7만 호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내용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이 이제 5만 호인데 이 5만 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 임대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약간 좀 악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좀 찬성을 할 수도 좀 있는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편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도 재개발 사업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2만 호가 되는데요. 해제 구역이 기존에 해제됐던 구역들 중에서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북이라던가 장위 뉴타운도 있고요. 그리고 신길 일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색 증산 쪽에도 해제됐던 구역이 있습니다. 이들 구역들이 다시 공공으로 재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나 실거주로 고려하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